2016년 6월 20일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헬리콥터가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고 있다. 미군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한 민간 항공기가 타국 군대에 의해 격추당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 공군 소속 전투기 4대가 공중 엄호를 위해 긴급 출동한다. 이 전투기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다. 스텔스기인 F-22 랩터 4대는 시속 1600km, 약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간다. 적의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F-22는 초강력 신종 전투무기로 오늘날 공중전의 양상을 새롭게 바꿔놨다. 이러한 전투무기들은 지난 세기 동안 발전해온 군사기술의 집약체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F-22 랩터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들어갔던 F-22 랩터는 단좌 전투기다. 1997년 그 베일을 벗었고 2003년에 최초로 미 공군에 인도됐다. F-22 랩터의 최고 비행 속도는 기밀이지만 시속 2300km는 거뜬히 넘는다. 이 전투기는 레이더 유도탄 6개와 열추적 미사일 2개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 이제 F-22 전투기 비행 편대가 미래의 가상 전투 시나리오상에서 최첨단 군사기술을 펼쳐보일 것이다. 이들은 지금 항공구조대를 지원하러 가는 중이다. F-22 랩터는 초음속 순항을 가능케 한 첨단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엔진은 F-22 랩터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매우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재연소 장치의 도움 없이 음속보다 더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 F-22 랩터는 강력한 프렛 앤 휘트니 F-119 PW100 엔진을 장착하고 첨단 항공역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해안경비대가 구조를 시작할 쯤 도착한 F-22 랩터. 곧이어 랩터의 레이더망에 미그-29 14대가 대열을 이룬 전투기 편대가 포착됐다. 갑자기 미그-29가 구조 헬리콥터를 향해 사격을 가한다. 구조 헬리콥터에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마저 사라져버렸다. 전투가 곧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이제 F-22 랩터가 활약할 차례다. F-22 랩터는 수적인 열세에 있지만 지금이 바로 그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다. 랩터의 가장 큰 장점이자 5세대 전투기 기본은 바로 스텔스 기능이다. 외관의 형태를 조정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 전투기의 표면과 외관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동일한 각도를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레이더를 감지하여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반사되도록 만들었다. 덕분에 훨씬 더 항공역학적인 전투기 외관이 만들어졌고 F-22는 F-117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며 기동성도 더 우수했다. 스텔스기가 미래 전투기 공중전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F-22 랩터 4대와 미그-29 14대의 교전에서 확인해보자.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언제든지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어느 4세대 전투기라도 일단 F-22 랩터의 표적으로 걸리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이 눌러진다. F-21 랩터의 외관이 스텔스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사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탑재되어 있다. 미그-29 조종석 안에 경보음이 울린다. F-21 랩터는 여전히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암남이라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AIM-120D 모델이 최신형인 암남은 최고 속도가 시속 3,200km로 2010년 이후 실전용 미 전투기들에 탑재될 예정이다. D형 모델은 사정거리나 미사일 유도 성능이 오늘날의 AIM-120C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데 모두 파이어 앤 포겟 미사일이다. 암남에는 20kg 무게의 고성능 폭약이 목표 지점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미그-29는 암남의 자동 유도 장치에 교란을 가하고자 금속 조각을 살포하고 위장해본다. 하지만 결국 8대가 격추되고 말았다. 나머지 미그기는 하늘 멀리 후퇴해간다. 미래 공중전에서의 F-22가 갖게 될 위력을 잘 보여준 전투였다. 하지만 미군 측이 이번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위치는 동쪽으로 약 240km 지점. 수호이 30 MKI 플랭커와 라팔로 이뤄진 전투기 24대가 미그기를 지원하고자 나타난 것이다. F-22는 수적인 열세에 몰렸다. F-21 랩터는 교전을 위해 이동한다. 엄청난 수의 적기에 대항해 살아남기 위해선 상상조차 못할 만큼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차세대 비밀병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2016년 6월 20일) 미래 공중전에 대한 예측의 바탕을 둔 가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F-22 랩터 비행단이 수호이 30 MKI 플랭커와 라팔로 이뤄진 전투기 24대에 맞서 교전에 들어간다. 러시아가 만든 수호이 30과 프랑스가 만든 라팔은 공군 전투력을 빨리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쉽게 사들이는 전투기다. 이 4세대 전투기들은 10년 후 F-22의 적수가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F-22 랩터는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는 데다 지금은 130km나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있다. F-22 랩터는 4세대 전투기는 없는 센서 융합 혹은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이라는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작전을 세운다. F-15와 같은 기존 세대 전투기들은 항공전자공학 장비를 개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했다. 이 때문에 조종사는 여러 개의 계기판을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F-22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했고 모든 정보는 조종석에 장착된 LCD 화면 3개에 나타난다. 이제 F-22에게 남은 미사일은 12기다. 대규모 적의 편대와 교전하려면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B1R 한쌍에게 도움을 청한다. B1R은 2004년 보잉사가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1986년부터 실전에 투입된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B-1R의 최고 속도는 마하 2.2로 이는 B-52와 같은 여타 중폭격기 속도의 2배다. B-1R에는 F-22에 장착된 엔진과 동일한 강력 엔진 프레덴 휘트니 F-119가 장착된다. 즉 B-1R도
랩터처럼 초음속으로 순항이 가능하다. 고성능 레이더 장치와 에임 120D 미사일까지 장착하면 이 차세대 무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적의 전투기가 있는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F-22 랩터 같은 전투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정보는 지휘 통제본부나 미사일 트럭에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 트럭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B-1은 미사일을 대량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한두 개 정도는 발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사일로 온 하늘이 물결치게 할 수도 있죠.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이런 항공무기들이 통합되면서 미래 공중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B-1R이 공격하기 전 F-22 랩터 조종사들은 남아있는 레이더 유도탄을 발사해 적과 교전할 것이다. 적의 편대 전체를 격추시키기엔 부족하지만 혼란을 가중시켜 스텔스 기능이 없는 B-1R이 반격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F-22 랩터가 등장한다. F-22 랩터의 센서가 적의 편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레이더로 감지한다. 랩터는 기체의 표면도 하나의 센서인데 이는 분산기구 시스템으로 불린다. F-22 랩터는 남아있는 암남 무기를 발사하는데 남은 것은 모두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들이다. 일제 사격한 미사일은 시속 3,800km의 속도로 적의 편대를 추적해가며 질주해간다. 이런 속도라면 8km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까지 단 7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F-22 랩터는 여전히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랩터는 안전한 광대역 데이터 링크를 통해 B-1R에게 표적의 위치를 전달해준다. B-1R은 암남의 최고 유효 사정거리인 190km 밖에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다. 중세시대 공사들의 집중사격에 21세기 버전이라 하겠다. 적의 조종석에선 또다시 미사일 경보음이 울리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다. 대열이 너무 흐트러져 랩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 공중전에서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준 교전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프랑스 라팔 몇 기는 B-1R의 암남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암남 무기는 미사일의 진행 경로, 속도, 표적까지 거리를 계산할 때 레이더가 반사될 때 도플러 편차를 이용한다. 살아남은 라팔 조종사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미사일 추적 장치에 과부하를 가한 것이다. 암남의 공격을 피한 적군 조종사들은 미사일의 진행 경로와 수직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 레이더를 반사하는 금속 조각을 살포했다. 살아남은 라팔 조종사 6명은 라팔 레이더에 잡힌 유일한 표적 B-1R을 상대하러 간다. B-1R을 향해 마3이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미사일이 날아간다. 이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항공기가 얼마나 공격에 취약한지 보여주는 순간이다. 다행히 손상은 입었지만 격추되진 않았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B-1R.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이른다. 하지만 재연소 장치를 최대로 작동해 날아오는 라팔을 능가할 순 없다. 이젠 사정거리 안에서 교전하기 위해 등장한 F-22 랩터의 전투력에 희망을 걸 뿐이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노출된 상황에서 F-22와 라팔과의 접전이 될 것이다. F-22 랩터 편대는
비원알이 격추되기 전 라팔의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F-22 4대와 라팔 6대 간의 대결이다. 최고속도 마하 2를 기록하는 라팔은 만만찮은 적수다.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라팔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은 매우 작은데 이 기술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다.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소모한 F-22 랩터는 사정거리 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더는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몇 초 후 랩터 조종사 한 명이 지평선 쪽에서 빛 반사를 목격한다. 사정거리 안에 있어 스텔스 기능을 잃은 랩터를 향해 라팔이 돌진한다. 마하 1의 속도로 굉음을 내며 두 전투기는 서로를 스쳐 지난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21세기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투 유발을 위해 서로의 꼬리를 물고 회전한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F-22 랩터에 장착된 컴퓨터는 전투기 기동이 기체에 무리를 주진 않는지 계산한다. 마침내 F-22가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라팔은 급강하에 항로를 갑자기 바꾸고 조명 교란탄을 발사한다. 이번 교전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5km 밖에선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됐다. 라팔과 쫓고 쫓기는 고역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F-22 조종사는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추력 편향 장치라는 첨단 운항 기술을 이용한다. 추력 편향 장치 덕분에 대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급회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곧 F-22가 적의 후미에 자리 잡는다. 갑자기 또 다른 라팔 한 대가 미군을 향해 돌진한다. 라팔은 F-22를 조준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랩터 조종사의 헬멧에서 경보가 울린다. 제 어깨 너머에서 미사일이 연기를 내며 날아오고 있을 때 전투기 조종사로서 그 미사일의 공격을 피할 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기동술과 금속 조각 살포, 그리고 조명 교란탄 사용을 조합하는 거죠. F-22는 미사일은 피했지만 그 때문에 대열에서 이탈했다. 형세를 역전시키려면 동료들의 힘이 필요하다. 두 번째 랩터가 동료를 구하러 날아왔다. 첫 번째 랩터가 두 번째 랩터가 있는 쪽으로 적의 전투기를 몰아붙인다. 두 번째 랩터는 열추적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적을 조준한다. AIM-9X는 2004년에 전율 생산이 결정됐다. 세부 사항은 기밀이지만 AIM-9X에는 이전 모델에 비해 민첩성을 훨씬 더 향상시켜줄 방향 컨트롤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진행 방향에서 60도 꺾인 지점에 있는 표적까지 조준할 수 있는 기축선박 조준 능력이 있다. F-22는 쉽게 표적을 조준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라팔은 제거됐다. 하지만 첫 번째 F-22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적의 미사일이 다시 발사됐다. 항로를 바꾸고 조명 교란탄을 발사해 미사일은 따돌렸지만 여전히 적은 후미에 자리 잡고 있다.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선택된 푸가체프의 코브라 기동술. 푸가체프는 이 비행수를 최초로 시도한 러시아 조종사다. 먼저 수력 편향 장치를 이용해 전투기 코 부분을 위로 올린다. 이때 대기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며 라팔에 흠이 오게 된다. 4세대 전투기는 이런 비행수를 진행하다 제어력을 쉽게 상실하기도 한다. 하지만 랩터는 컴퓨터 항법 장치 덕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랩터의 머리가 위로 향하면서 대기 속도는 뚝 떨어진다. 라팔은 회전을 하려 하지만 기회를 잃었다. 랩터를 지나치고 만 것이다. 미래의 조종사들이 얼마나 기동성 있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비행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2 랩터가 발사한 사이드 와인더는 적의 급소를 찌른다. 살아남은 적기들은 남쪽으로 후퇴한다. 랩터는 충분히 적을 추격할 수 있지만 내버려둔다. 미 공군은 적어도 향후 20년간은 F-22가 공대공 전투의 최강자로 군림할 것이라 믿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F-22에 비길 만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F-22는 하늘의 제왕이라 볼 수 있다. 곧이어 랩터의 레이더망에 미그-29 14대가 대열을 이룬 전투기 편대가 포착됐다. 갑자기 미그-29가 구조 헬리콥터를 향해 사격을 가한다. 구조 헬리콥터에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마저 사라져버렸다. 전투가 곧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이제 F-22 랩터가 활약할 차례다. F-22 랩터는 수적인 열세에 있지만 지금이 바로 그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다. 랩터의 가장 큰 장점이자 5세대 전투기 기본은 바로 스텔스 기능이다. 그는 외관의 형태를 조정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 전투기의 표면과 외관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동일한 각도를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레이더를 감지하여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반사되도록 만들었다. 덕분에 훨씬 더 항공역학적인 전투기 외관이 만들어졌고 F-22는 F-117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며 기동성도 더 우수했다. 스텔스기가 미래 전투기 공중전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F-22 랩터 4대와 미그-29 14대의 교전에서 확인해보자.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언제든지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어느 4세대 전투기라도 일단 F-22 랩터의 표적으로 걸리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이 눌러진다. F-22 랩터의 외관이 스텔스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사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탑재되어 있다. 미그-29 조종석 안에 경보음이 울린다. (8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들어갔던 F-22 랩터는 단좌 전투기다. 1997년 그 베일을 벗었고 2003년에 최초로 미 공군에 인도됐다.
F-22 랩터의 최고 비행 속도는 기밀이지만 시속 2300km는 거뜬히 넘는다. 이 전투기는 레이더 유도탄 6개와 열추적 미사일 2개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 이제 F-22 전투기 비행편대가 미래의 가상 전투 시나리오상에서 최첨단 군사기술을 펼쳐보일 것이다. 이들은 지금 항공구조대를 지원하러 가는 중이다. F-22 랩터는 초음속 순항을 가능케 한 첨단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엔진은 F-22 랩터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매우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재연수 장치의 도움 없이 음속보다 더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 F-22 랩터는 강력한 프레드 앤 휘트니 F-119 PW100 엔진을 장착하고 첨단 항공역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해안경비대가 구조를 시작할 쯤 도착한 F-22 랩터. F-22 랩터는 여전히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암남이라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에임 120D 모델이 최신형인 암남은 최고 속도가 시속 3200km로 2010년 이후 실전용 미 전투기들에 탑재될 예정이다. D형 모델은 사정거리나 미사일 유도 성능이 오늘날의 에임 120C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데 모두 파이어 앤 포겟 미사일이다. 암남에는 20kg 무게의 고성능 폭약이 목표 지점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미그 29는 암남의 자동 유도 장치에 교란을 가하고자 금속 조각을 살포하고 위장해본다. 하지만 결국 8대가 격추되고 말았다. 나머지 미그기는 하늘 멀리 후퇴해간다. 미래 공중전에서의 F-22가 갖게 될 위력을 잘 보여준 전투였다. 하지만 미군 측이 이번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위치는 동쪽으로 약 200... 2016년 6월 20일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헬리콥터가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고 있다. 미군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한 민간 항공기가 타국 군대에 의해 격추당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 공군 소속 전투기 4대가 공중 엄호를 위해 긴급 출동한다. 이 전투기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다. 스텔스기인 F-22 랩터 4대는 시속 1600km, 약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간다. 적의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F-22는 초강력 신종 전투무기로 오늘날 공중전의 양상을 새롭게 바꿔놨다. 이러한 전투무기들은 지난 세기 동안 발전해온 군사기술의 집약체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F-22 랩터다.